이제 62명, 두 분 들어오셨고, 어, 일단, 참가자. 저한테 호스트권이 넘어왔나요? 네, 공동 호스트로. 아, 음, 음, 음.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이제 일단 오늘 카메라 연결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네, 뭐, 그냥 화면으로 대체를 해서, 네, 진행을 할 거고, 슬라이드 위주로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슬라이드 위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은, 네, 동그라미, 네, 표시해 주시고, 어,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지금 휙휙 지나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것들을 이제 진짜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짧고 임팩트 있게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될지 그런 것들 선별하는 과정 때문에 어제도 이제 11시, 저녁 11시에 이제 시작해서 어제 이제 새벽 3시 반까지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좀 양질의 데이터를 조금 드릴 수 있었지, 퇴근하고 이걸 준비하면은 사실은 또 이렇게 휙휙 지나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함께 봐주시고요. 네, 네, 모니큐쌤님,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오신 쌤들은 뭐 거의 다 이제 멤버십 가입은 해주셨죠. 멤버십 가입을 해야지 회원 전용으로 이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좌측편에 있는 것처럼 1,900원, 네, 월에 1,900원짜리인데, 이제 24,000원짜리가 있어요. 이건 24,000원짜리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유료 강의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물론 지금, AI 브랜드 연구소 멤버로 하신 쌤들한테는 뭐, 이렇게 뭐, 돈을 뭐 올려받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부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나갔을 때 혹시 뭐 동영상 강의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네, 월에 이제 24,000원씩 받아서 네, 이렇게 진행을 네, 할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 뭐 유료 강의 무제한 수강 멤버십 전용 라이브 별도 공지 뭐 라이브는 이게 라이브죠. 그렇죠? AI 업그레이드 클래스 전용 채팅방 이제 그게 채팅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1,900원을 하더니 24,000원짜리로 눈치를 주는 건가? 저걸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까 봐 네,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1,900원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네, 그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AI 부트캠프 필수 미션이 있죠. 그래서 주일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기록을 제가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뭔가에 이제 좀 서브잡, 엔잡 이런 것들 좀 사실은 티를 안 내려고 제가 안 했는데 지금 저 화면을 보시고처럼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OBS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줌의 화면 공유 이런 거 안 해도 이렇게 딱딱 슬라이드를 딱 화면 옮기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중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다 세팅법이나 이런 것들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안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나를 좀 이제 새로운 AI 강의를 하니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포스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올리자마자 진짜 보여드릴게요. 음. 올리자마자 진짜 신기하게도 네, 지금 구리 은트락 도서관이란 곳에서도 오늘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수업이 가능하냐 이런 연락이 왔고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여기에 경기도 화성에서 꿈마루라는 여기 이제 교육기관에서 5월달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담당자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이제 했죠. 근데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이 블로그 글을 보고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전에는 이렇게 올리진 않았잖아요. 지금 최근에 지금 하루에 이제 두 개씩 그 전에 이제 쌓았던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은뜨락 도서관에서도 이 글을 보고 지난번에 강의도 하셨는데 이 그 블로그 봤더니 AI도 하시네요. 이러면서 아이들과 관련한 AI 어떤 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6월에 하는 건데 미리 이제 섭외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5월, 6월 강의가 이제 미리 잡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 이제 블로그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블로그라는 거는 나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물론 지금 우리의 미션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매주 지금 어떤 게 있냐면 매주 이거 주간 지금 이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아까 말했던 키워드들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쌤들만의 키워드를 많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리면 어 이렇게 도서관 부모 교육, 학부모 진로 설계 특강 뭐 이런 것처럼 출강 아니면은 뭐 경상북도 교육청 뭐 이런 것들 미래교 학부모 아카데미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지금 테스트는 하고 있어요. 서울시 은평구 은트락 도서관. 그렇죠? 이런 것처럼 쌤들도 쌤들의 키워드를 조금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노출을 해야 되고 사실은 뭐 강의를 섭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키워드가 뭐 대량 키워드량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강의 범위들을 조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래 3개월, 6개월 후에 섭외를 당하고 싶은 그런 키워드들로 좀 누적을 하셔라 이런 거고 예, 제가 지금 또 이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AI 브랜드 연구소 주간 브리핑 01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은 이 숫자에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만 원짜리 뭐 물건을 하나, 물티슈를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뭘 먼저 봐요? 쿠팡에서 들어가면 별점 순, 판매량이 많은 순, 그쵸? 뭐 이런 순서대로 본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숫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규 입점을 그 플랫폼에 이커머스나 이런 플랫폼에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 바이럴을 하든 아니면 체험단 운영하든 별점을 쌓고 후기를 쌓아야지 사람들이 아, 이게 좋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가격은 너무 저렴한 거야. 경쟁 그런 제품에 대해서 가격은 저렴한데 별점이 막 3점이야. 그러면 왠지 꺼려지잖아요, 사실. 이 뭐가 문제가 있나? 아이씨, 아무리 싸도 이건 안 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걸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좀 악질의 그런 고객들 때문에 별점 테러로 그런 걸로 또 이제 뭐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면도 또 다른 면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숫자만큼 사람들에게 딱 임팩트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한다면 이게 앞에 숫자를 넘버링을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미션 올렸죠. 01이면 이제 02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간 브리핑이라는 게 지금처럼 목요일 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간 제가 이제 영상을 시청해서 할 수 있는 그 이제 지금 이제 내일 올라가는 영상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한 22분짜리가 올라가요. 진짜 제가 프롬프트라는 걸 다 해보고 이 프롬프트 딱 세 가지 팁만 알면은 어 완성도 높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제 프롬프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 2분 정도 영상 강의를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편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올려드릴 건데 그러면 일주일에 두 개 포스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포스팅은 이런 거죠. 주간 브리핑에서 트렌드 이슈를 정리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정리해드리는 아까 기사나 이런 내용 말고 이제 일부 선생님들 잘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내 생각이 더해줘야죠. 내 생각이. 여기에서 내가 찾아서 어떤 기사들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기사들이 스크린샷이든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해서 그 안에서 그걸 알차게 좀 담아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것들이 쌓였을 때 나중에 가치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누군가 섭외자가 들어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강의 정리하는 거 이런 거로 끝나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중간중간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주간 브리핑 하는 거에 있어서 슬라이드 캡처해서 올리는 거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 그런 거예요. 어떤
어, 오늘은, 그때 제가 다보스 포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노년 시장이나 어른들을 위한 재교육 시장이 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쌤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중위 연령이라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있잖아. 아, 43.4세.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아, 평균 연령이 있고, 우리가, 반백살이 우리 사회의 허리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백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중위 연령의 이런 자료들 있죠. 2020년에서 3,600만, 5년 뒤에 3,600만 만 명 선으로 굴러 떨어진대요. 그쵸? 우리나라 인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년, 감소. 중위 연령이라면 이제 청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미지 탭을 누르거나, 그쵸?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여기에 청년 인구가 지금 80년대 쭉 올라가고 있다가 20년대 20.4명, 자, 50년 11%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뭐냐면, 우리나라에 노동을 해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일단 그래 설명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음. 그래서 아니 근데 이 그림 자체가 좀 흐릿하게 보이는 게 아닐까? 제가 봐도 이건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한데 이건 선명하죠, 그죠? 아까 이 그림이 좀 선명. 어쨌든 제가 이제 말하려는 핵심은 뭐냐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의 생각과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청년 시대 인구가 감소를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까 3,500만 명으로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5천만 국민을 찍다가 그럼 뭐야? 우리나라 인구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생산 인구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더라도 생산 인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게 뭐 저도 이제 갑자기 이제 즉흥적으로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다보스 포럼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두 가지 기사를 첨부해서 나의 생각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포스팅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오늘이 끝나면은 이제 2회차를 올리겠죠? 그러면 이 내용들 제 걸 보셔도 좋습니다. 제 걸 보셔도 좋고, 아, 여기서 다보스 포럼하고, 그 다음에 CES 2024에 대한 내용들을 했구나. 그러면 다보스 포럼과 CES 2024를 내 거에 한번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 그대로 뭐 컨트롤 CV 해도 뭐 상관없어요. 컨트롤, 뭐 이거를 제가 뭐 상위 노출을 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난 도저히 이것도 안 되겠다 하면 이 내용 그냥 그자 갖다 쓰시라는 거예요. 갖다 쓰시고, 뭐, 물론, 뭐 이게, 뭐랄까요? 유사 문서에 걸리지 않나요? 뭐, 내, 위아래 문단에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다보스 포럼하고 CES, 뭐, 여기에 있는 내용, 그냥 긁어다가, 그쵸? 여기 있는 내용 그냥 컨트롤 C에서 붙여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제 걸 쓴다고, 우리 쌤들이 쓴다고 해서 뭐라고, 뭐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주어진 정보에다가 내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내 내공이 생기고 이런 글들이 쌓였을 때 누군가 외부에서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AI에 대해서 트렌드를 계속 파악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한 축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축은 뭐냐면 제가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1강에서 했고 2강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고 이제 3강에서는 텍스트 기반을 먼저 하고 4강에서는 이미지 기반을 할 거고 5강에서는 뭐 영상 생성을 할 거고 6강에서 음악 만들기를 할 거고 뭐 7강에서는 이거 이제 전체적인 걸 보면서 어, 어, 책, 책의 목차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계속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사실 아까 3시 45분에 잘 깨요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뭐를 했냐면 맞아 맞아. 어, 이거 봐봐. 새벽 기상 책 프로젝트라 해서 오늘 아까 새벽에 한 거예요. 새벽에. 이게 시간까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런 것들을 프롬프팅을 계속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떤 프롬프팅을 넣어야 될까? 이런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번 자료.
그러면 다른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프롬프팅을 하는 거야. 이거를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쌤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50의 직장인 대상으로 내 안에 무한 잠재를 깨울 수 있어. 내 이게 진짜 프롬프팅이에요, 이게. 내가 실제 넣었던 프롬프트야. 그럼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아, 이렇게 목차를 짜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 프롬프트를 넣고 새벽 시간에서 주요 조서를 알려줘. 그러면 그 다음 프롬프트가 나오죠. 그럼 이 얘가 로빈 샤르마하고 할 엘로드를 추천을 해줬어. 이 두 사람의 책을 추천을 해준 거를 내가 스크린샷을 떠놓는 거야, 이거를. 얘가 AI가 주진 않지만, 아, 얘가 이렇게 줬어. 이걸 떠놓고. 그쵸? 그 다음 또 질문을 연결해서, 이게 이어서 질문을 한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전자책 출간하고 책 구성. 그러면은 여기 챗GPT한테 이제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쭉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들 뭐 영어로 해줘 뭐 한글로 해줬는데 나중에는 뭐 이제 결국 한글로 해줘 하면 돼. 얘 목차까지 구성을 다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목차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챕터, 페이지, 원 뭐 이런 식으로 이 나열을 해줘. 얘가 이렇게 쭉 나열한단 말이야. 그쵸? 이게 되게 디테일해졌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야 알았어 그래. 예, 좋은데 마음에 안 들게 계속 시킨 거야. 야, 그래서 이거 한글로 바꿔봐. 이랬어.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3장, 4장, 5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프롬프트를 할 때, 야, 이걸 책을 쓰려는데 목차를 구성해줘. 그러면 노답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여기까지의 빌드업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느 틀이 나오고, 어떤 작가의 어떤 문체로 할 건지. 아까, 어, 그, 어, 변화의 시작 새벽 5시 클럽 해가지고 그 로빈 샤르마의 그런 문체가 짧고 간결하면서도 되게 임팩트가 있단 말이야. 그런 로빈 샤르마의 문체로 써줘. 이렇게 그런 것들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챕터를 구성한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나서 내가 또 테스트를 해본 거야. 아, 이거를 우리 쌤들이 조금 더 쉽게 하면 엑셀로 받을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엑셀로 이제 먼저 표로 작성을 시켰어. 야, 이거를 표로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를 엑셀로 좀 줘봐. 해서 또 실패를 한 번 했어. 그리고 또 다른 프로프팅을 넣었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에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파일이 안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음, 새벽에는 이게 받아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아까 얘가 테이블 이걸 준 거야. 이걸 줬어. 자, 얘가 지금 엑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아까 그거를. 자, 1, 2. 이렇게 목차를 구성이 되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 이제 챕터 1장에 대한 내용을 아까 누구야? 그 작가 이름 갑자기 생각나. 로빈 샤르마의 그런 문체로 해서 작성을 해줘. 하면은 이게 문장이 작성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학습시키는 게 프롬프트라는 거고 프롬프트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질문을 잘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질문을 그냥 단순하게 야 뭐 만들어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부트캠프 필수 미션에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간 브리핑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서 나의 생각을 한 줄이라도 더 해보자는 거예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생성형 AI 기술들을 쫙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매주. 물론 내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내 컨텐츠에 더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스토리 쌤이 영어 쌤이니까 챗 GPT를 통해서 제가 이제 생성의 챗 GPT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알려줬어. 그럼 영어 학습과 이런 것들을 챗 GPT 프롬프트에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을 했어. 그러면 영어 학습과 아이들에게 영어를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뭐 이미지를 뭐 알파벳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물론 고등학교 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학습 도구로서 이미지 생성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영어 학습의 메인 코어 컨텐츠에 우리 원싱에서도 이야기하잖아. 하나의 첫 번째 도미노를 그걸 맞춰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생성의 AI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 거지. 챗 GPT를 해가지고 질문을 해가지고 뭐 일목요연하게 하세요. 뭐 길게 하세요. 뭐 짧게 하세요. 어떤 문체를 그거는 뭐랄까요? 그냥 내가 프리미어 프로 안다고 해갖고 내가 100만 블로그 100만 유튜버가 되는 기대하고 기대를 거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진짜 선생님들의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례를 찾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오늘 이제 이 녹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녹화 공개는 안 되지만, 왜냐면 그 어떤 블로그를 제가 봤는데, 이분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런 강사 그 AI 관련된 강사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그 강의를 한번 섭외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포지셔닝을 해서 빌드업을 해 나가는 과정이, 와, 이거 우리 쌤들한테 보여주면 우리 쌤들도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개인 정보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녹화를 해서 유튜브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녹화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알려드릴 거고. 자, 그래서 큰 축을 두 개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시간이 쌓이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내 시간을 넣는 거에 있어서 진짜로 이게 3개월 후, 6개월 후에 결과를 내려고 한다면 진짜 올바른 시간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필수 미션은 이제 물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건 주간 브리핑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해서 이슈들을 정리하는 거. 이거는 뭐냐? 내가 이 분야에 100개, 200개 컨텐츠를 지금 최신 트렌드를 봤어. 그럼 이제 외부에서 이 사람은 이 분야에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고 이런 전문성 그리고 글들을 봤을 때 인사이트가 있네. 첫 번째. 전문성을 부여.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AI를 접목해서 이런 것들을 특화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하는 거는 이 미션이지만 지금 금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는 일주일간 직접 내 컨텐츠 활용해보고 그런 것들을 방법들을 설명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여기까지 나는 이해가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은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이게 지금 이제 뭐 한 300페이지짜리가 이런 파일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300페이지 넣는 게 이제 아홉 번째 파일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게 열 번째 이제 자료 10번 지금 위에 보면 이제 자료 10번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10페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 1000페이지 이상 있는 거예요. 1000페이지 이상. 제가. 그러면은 쌤들도 이렇게 PPT에다 내가 하는 것들을 스크린 캡처를 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듣고 나서 종이에 메모를 한다? 이거는 도구고 툴이기 때문에 물론 종이에도 메모를 해야죠. 예. 흐리다고?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장모님 집에 가면은 되게 이제 그 사양이 좋은 컴퓨터라서 다 잘 보이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거를 뭐 제 거를 뭐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방법. 그러니까 뭐 흐리게 보이든 뭐 그거보다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 이제 쪽수를 보여드리는 거야. 자, 이거 10번 파일이잖아, 10번 파일. 10번 파일? 이제 10페이지. 오늘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지금 이거 했잖아요. 그쵸? 그런 거야. 이제 9번 파일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20페이지까지. 보통 하나 폴더에 한 250에서 30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10개면은, 9개면은 거의 한 몇천 페이지가 되겠죠? 그쵸? 몇천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뭐, 제가 뭐, 야, 내가 잘해. 이게 정답이야. 이게 아니라,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걸 캡처를 하냐면, 자, 어,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음원을 깔아야 될 때, 공유 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게 무료 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무료 음원. 여기서 이제 내가 공개로 해줍니다. 이런 것들. 뭐 유튜브에서 받아도 되죠. 그리고 픽사베이에서 받아도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캡처를 해 놓는 거야. 그리고 공유 마당이라는 데 들어가면,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자유마당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 이런 걸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캐커드에 들어가서 이제 이거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런 거요. 음. 이제 챗GPT한테 먼저 이제 어떤 내용들 그냥 설명만 들으면 돼요. 챗GPT한테 이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챗GPT한테 내가 어떤 거로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쇼츠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그 조선의 역사의 그 컨텐츠를 할 만한 재밌는 사항을 뭐 10가지 추천해줘. 그럼 10가지를 추천해 주는 거야. 이거를 짧은 뭐 30에서 50초짜리 쇼츠로 만들려는데 거기에 대본을 써줘라고 해서 이 캡처를 해놓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챗GPT 달리를 통해서 이 조선의 공국 그다음에 얘가 이제 한양을 이제 수도로 이제 해서 거기에 이제 만든 거 그리고 지금이 그게 서울의 배경이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크게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이 서울의 이제 도시의 배경들도 막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들별로 이미지를 만들었죠. 챗GPT로 기획을 했죠. 자, 3단계. 여기 들어가면 이제 모션, 우리 브러쉬 이거 배울 거예요. 젠2라는 데서. 여기 모션을 주면 이게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이게. 화면이. 동영상 생성이야. 그럼 이게 캡처해놨죠? 자, 그리고 이제 공유 바닥에 있어요. 노래를 깔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국악 버전, 가야금 버전에서 뭔가 노래들을 뭐 웅장하면서 이런 노래들을 다운로드 받고, 그쵸?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프로그램 캡컷에 들어가서 이렇게 캡컷에 어떤 그런 업로드를 하고, 그쵸? 이 영상 업로드 하면 여기 붙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자, 발표 시간 계산기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대본을 넣어봤더니 이 정도면은 한 51초네. 오, 좋아. 괜찮아. 왜냐면 이걸 했는데 영상을 만들었는데 1분이 넘어가. 그럼 미치거든요. 이거 또 줄여야 되거든. 자, 그럼 시간 계산기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도도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으면 돼. 라고 하는 거고.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여기에 보니까 AI 뭐 이렇게 그 장면을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장면이 넘어갈 때 그림 이미지는 이렇게 넘어가면 되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수동 캡션이라는 게 있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 캡션을 내가 이렇게 이제 자막을 이렇게 달 수도 있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어떤 텍스트의 음성으로 변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I 음성으로 변환을 하면 내가 굳이 이걸 읽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공유해서 내려받기, 그쵸? 그러고 나서 그래서 뭐 올리면 됐다. 자, 부르라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부르라는 것에서는 이렇게 해서 대본. 자,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두 번째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미션으로 드릴 거지만 첫 번째 우리 지금 이거 주간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이제 내공을 쌓는 것들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필수로 미션을 하시고 두 번째 생성형 AI 도구들을 제가 매주 소개를 해줄 거예요. 사용 방법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아까처럼 선생님들이 PPT에다 계속 캡처를 해야 돼요. 나중에 어디서 강의가 들어왔어. 그때 다시 캡처를 하고 이거 뭐였더라 기능을 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쓰세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세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음 강의가 들어왔어. 그럼 내가 이거 몇 페이지에 있는 거 쫙 그 슬라이드 옮겨다가 거기다 밑에다 글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는 거야. 한 번 할 때. 나는 알았어. 나 이제 조금 감이 온다 1번. 그래도 난 네가 뭐라 말하는지 모르겠다 2번. 솔직하게 2번이라고라는 피드백도 있어야 제가 좀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똑똑하게 뭐 이게 누군가가 뭐 똑똑하다 멍청하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청의 컨텐츠를 보면 이러잖아요. 나 직원들이 일하는 거 보면 내가 1시간이면 할 걸 쟤네들은 4-5시간을 하고 있어. 나는 1시간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몰입을 해서 하거든.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도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명확하게 몰입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몰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오늘 어떤 컨텐츠를 이거 캡처를 해가지고 이거를 과정들을 쭉 한번 만들어 봐야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루라는 거 하나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게 아니잖아. 부루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챗 GPT로 기획을 하는 거, 미드저니로 그림을 만드는 거, 달리로 그림을 만든 거, 그다음에 젠투로 모션 브러쉬를 통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 AI 보이스를 까는 거, 캣컷을 하는 거, 그다음에 발표 시간 계산기. 벌써 7개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응용이 되는 거잖아요. 응용. 그쵸? 응용.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한테는 이제 두 가지 투트랙이 있다는 거예요. 투트랙이. 그래서 물론 바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말하지만 이거 3개월에서 6개월 제가 말하는 방법대로 따라서 임팩트 있게 매주 이렇게 쌓아나가면 진짜 변화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뒤에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는 제가 어떤 찾았던 블로그 그분도 근데 이제 MKUI에서 이렇게 뭔가 릴스나 이런 걸 많이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피드백을 드렸고 그래서 이 글을 우리가 01, 02, 03, 04에서 쭉 쌓아라. 예? 쌓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요. 자, 여기 이제 위에 좌측부터 이 여자분 있죠. 여기 좌측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다음에 바로 여기 와요.
바로 밑이에요. 여기가 6번, 7번, 8번, 9번, 10번이요. 다시 1, 2, 3, 4, 5, 6, 7, 8, 9, 10. 자, 여기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다음 중 AI가 생성한 사진이 아닌 진짜 사람의 사진은 몇 번일까요? 4번, 7번.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음. 전부 AI. 진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사람 있어요. 여기에 진짜 사람이 있고, AI가 그린 생성한 사진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무려 진짜 사람이 5명 있어요. 5명이. 5명이 진짜 사람이고, 5명이 가짜입니다. 가짜. 1번에서 5번. 네. 16. 네. 좋습니다. 네. 그럼 공개를 할게요. 자, 지금 네모 박스를 친 게 가짜 사진이라는 거예요. 생성형 AI가 만든 사진이고, 네모 박스가 쳐져 있지 않은 게 진짜 사람의 사진입니다. 자, 구분이 가나요? 자, 실제로, 네.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을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5명의 사람들이, 휴먼,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야! 라고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120명, 600, 700명 정도가 테스트를 했는데 93%의 사람들은 야, 얘는 뭐, 사람이지 했는데 AI. 이 사람만 휴먼이었고 AI였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야, 이거는 무조건 AI지. AI가 그린 거지. 라고 했는데 휴먼, AI 휴먼. 자, 사람들이 휴먼과 AI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생성 AI가 발전했다는 거야. 자, 좌측과 우측 중에 어떤 게, 자, 좀 더 쉽게 가보죠. 좌측과 우측 중 어떤 게 사람일까요? 어떤 게 사람일까요? 쫙 그 줄이 어떤 줄이 사람이고 어떤 줄이 그냥 AI가 그린 거야. 자, 어떤 게 진짜 사람일까? 진짜 사람일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사람인 쪽. 우측, 왼쪽, 쭉. 자, 공개합니다. 자, 리얼. 왼쪽이 진짜 사람이에요. 오른쪽이, 생성형 AI로 그린 거예요. 모르겠죠, 그쵸? 어, 왼쪽이 진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그러면. 왼쪽이 진짜 사람일까? 오른쪽이 진짜 사람일까? 네, 헷갈리기 시작했어. 아, 너는 단순하니까 이 패턴이 있을 거야 하면서 또 찍겠지만, 오른쪽, 왼쪽, 좌우, 역선, 좌우. 자, 볼게요. 오른쪽이 진짜 사람이고, 왼쪽 줄이 전부 다 가짜 생성 AI가 그린 거.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구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생성 AI 기술이 발전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선도 있지만, 이제 대선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로, 이제 생성형 AI로 해서 페이크 뉴스가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이렇게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의 도구들에 대한 흐름과 발전의 방향, 그리고 변해가는 산업의 구조, 인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슈 트렌드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뽑고 그냥 단순하게 뉴스 기사를 보면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무슨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런 또 팩트 체크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연결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제가 한 5시간 정도가 걸렸던 게 쌤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뼈대를 잡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고 이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또 만들었고 그리고 어, 하면서 저도 물론 배우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비전 프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주문으로 2월 1일부터 애플 스토어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1세대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을 때 그게 미개봉 제품이 경매에서 6천만 원에 판매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건 1세대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또 이제 줄을 서서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요. 제가 비전 프로 이야기를 할 때, 야, 씨, 대부분의 반응이 이래요. 야, 무슨 비전 프로 되겠냐,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거 콩나물 같이 생긴, 그쵸? 네. 에어팟, 그쵸? 에어팟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커뮤니티의 댓글 반응이에요. 야, 길 가다가 옆에서 툭 치면 떨어져서 잃어버릴 듯, 스티브 잡스가 천국에서 피눈물 흘리겠다.
21만 원 주고 저 가격에 차라리 20짜리 유선을 쓰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측편에 보면 저렇게 길쭉한 걸 하고 다녀야 돼? 삼성 기어 X가 헐 예쁘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보기만 해도 불안하네. 그쵸? 그 다음에 짐심 발매 전에 시착용 수백 번 하고 회의도 엄청 했을 텐데 저걸 내놓는다는 게 진짜 신기하다. 캬, 이건 역대급으로 이상함.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글로벌 무선 이어폰 시장이 2022년에 6억 대가 판매가 됐고요. 24년에 추정치긴 하지만 12억 개가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나는 아직까지 유선을 쓴다 1번. 아니다 나는 이렇게 무선을 쓴다 2번. 아니 나는 유선이지. 어. 우리 여기는 그래도 와 1.5 둘 다 써요. 네. 맞습니다. 둘 다 써요 하면 그냥 2번 눌러주면 안 돼요. 제가 2번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야 그걸 누가 야 스티브 잡스가 하늘에서 이제 피 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게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네, 올 기술들은 오고 올 것들은 언젠가는 오게 된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뭐 3년, 5년 이렇게 걸리던 게 지금은 이런 AI나 생성 AI 이런 기술들의 발전으로 1년, 3개월, 6개월 만에도 이게 시간이 단축돼서 빠르게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전 프로가 이제 출시가 되니까 이게 뭐니 하면은 뭐 왜 사람들이 비전 프로를 살까라고 했을 때 보면 이제 5가지로 이제 포인트를 한번 뉴스 기사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30m짜리 홈시어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도 보면은 뭐 TV가 큰 게 좋잖아요. 작은 거보다는. 그리고 영화관에서 봐야지 또 이렇게 짜릿함이 있고. 근데 비전 프로를 쓰면은 전체 내 시야를 딱.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대 배율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30m짜리 홈시어터가 집에 생긴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 생동감과 리얼함이 그 경험을 한번 본 사람은 이게 빠져나오기 힘들다. 그다음에 일하는 새로운 방법을 이제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런 것들이 기기를 이제 거추장스럽게 뭐 어떻게 차고 다녀야 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이 생태계를 또 잘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과 맨 처음에 연동을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뭐 MS의 제품이 뭐 지금은 이제 뭐 경쟁 구도기 때문에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건 없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올 것이고 만약에 MS에서도 그런 이제 오픈 AI에서도 이런 디바이스 기기들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AI 기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그 MS의 코파일럿이라는 게 또 다른 기기에 뭐 꼭 비전 프로는 아니겠지만 다른 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기기가 아니라 차세대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다양한 뭐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그래서 애플이 애플 TV를 그 인수를 하고 만들고 이렇게 했던 큰 컨텐츠에 공략을 했던 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컨텐츠가 소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애플 TV나 이런 것들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기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늘 말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 애플이 2007년에 나왔을 때 앱 개수는 뭐 30개에서 50개에 불과했어요. 근데 3년 만에 뭐 5만 개, 10만 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300만 개가 넘는 앱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앱 생태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자,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안에서 우리가 지금 야, 그 어디를 그 여행을 가려고 해. 이제 내가 차 운전을 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 티 내비를 앱으로 다운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숙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뭐 트립하거나 뭐 이런 에어비앤비 그런 것들을 다운을 받고 내가 필요한 목적에 맞춰서 그런 앱을 다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내가 필요에 맞는 AI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공간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지난번에 휴메인의 AI 핀에 대해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내가 박물관 어 그 AI 챗봇을 다운로드를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루브르 박물관에 갔어. 그럼 내가 이거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AI 핀으로 딱 누르면 이게 뭔지를 그냥 설명을 해줘 버린다는. 그러면 이 AI의 그런 챗봇이나 이런 AI 생성의 AI 봇들이
앱처럼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요리를 할 때도 똑같겠죠. 이걸 가지고 뭐 지금은 좀 고추장스럽지만 뭐 안경을 끼고 있어. 그러면은 얘가 그런 것들을 계량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삼성 CES 2024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냉장고 안에 세탁기 안에 그 생성형 AI가 탑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냉장고 안에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떤 식재료를 딱 넣었어. 그럼 얘가 지금 그것들을 보면서 너가 지금 어떤 양파가 몇 개 있고 뭐 있으면서 어떤 레시피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런 추천을 해주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거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얼마의 그 보관이 있고 뭐 유통기한이 며칠이고 뭐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탁기에 생성 AI가 붙으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옷을 넣었어요. 그 옷의 재질이나 섬유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먼지가 뭐 얼마나 묻었는지 이런 것들의 양을 해서 세제의 양도 조절하고 물의 양도 조절을 한다는 AI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기기가 아니라 차세대 플랫폼이 될 것이고 제가 늘 말한 것지만 어,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처럼 이 AI 디바이스 기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과도기에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갤럭시 S24 그쵸? 거기에 생성형 AI가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의 제미나이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기기가 지금 나온다라는 것들을 잘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공간 컴퓨팅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 그래서 기존의 컴퓨팅과는 전혀 다른 UI 경험인 거죠. 기존의 컴퓨팅은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를 이동해서 했지만, 지금 이거는 그때 AIP에서 봤죠. 모션 인식, 손바닥으로 뭐 좌우로 흔들거나 집게를 탁 집으면은. 그리고 이거는 시선 추적 장치가 비전 프로는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뚫어져라는 아니고 뚫어져라 뭔가를 쳐다보면 그거를 우리가 더블 클릭하는 것처럼 터치를 지금 하는 것처럼 시선으로 시각으로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애플이니까 애플이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고가의 제품들이 나오면 뭐 그 경쟁 디바이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삼성도 구글이나 퀄컴하고 지금 동맹을 맺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이 AI 시장에 이제 갤럭시 AI 폰을 내놓은 만큼 이런 디바이스 기기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도전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게 2세대, 3세대가 나왔을 때 삼성과 그 중국의 저가 시장의 디바이스 기기가 나왔을 때 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래서 비전 프로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기사들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가 사전 판매 3일 만에 18만 대가 사전 예약으로 네,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 초기 판매 호조 시 올해 한 50에서 60만 대가 출고가 될 거라고 합니다. 50에서 60만 대 정도. 그래서 어, 내달 2일, 그러니까 2월 2일 날 이렇게 출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1주차에 AI의 힘에서 MS가 애플 제쪽 시총 1위가 됐다 그랬죠. 근데 애플 비전 프로가 초기 흥행에 시총 1위를 다시 애플이 뺏었습니다. 네, 애플이 다시 뺏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어떤 기술이 소개되거나 아니면 디바이스 기기에 나오면은 이런 시총들이 이제 확확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 MS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발표를 했던 게 이제 그 MS 코파일럿 그래서 우리가 어떤 MS에서 구독료를 내면 챗 GPT 4의 그리고 4.5의 4의 기능과 MS 기능을 합쳐서 이거를 한 2만 얼마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S가 이런 또 카드를 내놓고 있어서 이제 MS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이 그냥 월 구독료 지금 우리가 GPT-4를 쓰는 그 금액만 내면 GPT-4도 쓸 수 있고 MS 코파일럿도 AI와 연동해서 쓸 수 있고 챗 GPT와 연동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또 서비스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세대 스마트폰의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세대는 터치의 혁명이었고요. 그리고 애플이 주도하는 터치의 혁명이었고 2세대는 이제 삼성이 주도하는 폴더블 접는 핸드폰의 시대였고 3세대가 이제 생성 AI가 탑재된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제 가우스라는 그런 거를 생성 AI를 탑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제 선두주자로서 이제 치고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 갤럭시 S24에 구글 생성 AI 제미나이 프로와 딥마인드, 구글의 딥마인드 AI의 이미지 생성 툴 이마젠2가 이제 탑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제미나이에 대해서 처음에 출시되고 나서 제가
라브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미나이가 이제 세 가지 울트라 뭐 프로 뭐 이렇게 해서 뭐 버전들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제 온 디바이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가 어 원래 우리가 이제 이 챗 GPT나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온 디바이스는 인터넷과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핸드폰 안에서 이런 것들이 구동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형화해서 제미나이 프로가 구글에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왜냐면 이 온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은 엄청나게 조금 이해가 진짜 중요한 그 키워드이고 단어인데 조금 이해를 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넣지는 않았는데 온 디바이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손전등과 전구를 생각하면 돼요. 손전등과 전구. 자, 그래서 전구는 어때요? 집에 있는 전구는 어딘가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끌어다가 불을 딱 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손전등은 어때요? 내가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손전등을 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온 디바이스는 손전등과 같은 거예요. 배터리만 있으면 내가 굳이 전기 전선 코드를 찾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거. 이게 핸드폰 안에 들어왔다라는 온 디바이스. 자, 그리고 온 디바이스가 아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챗 GPT나 이런 것들은 집에 있는 전기와 전선 이런 것들 연결을 시켜야지만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온 디바이스는 어떻게 했어요? 소형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은 아니겠죠. 소형 모델이겠죠. 그리고 이제 챗 GPT나 뭐 구글 바드나 이런 것들은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이건 또 다음번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뭔가 생성의 AI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 누군가의 설명을 할 때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생성 툴인 이마젠 2가 이제 탑재가 됐어요. 자, 이마젠 2에서 지금 생성해내는 사진들의 기술인 거예요. 이게 갤럭시 S24를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이게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달리 3에 가서 미드저니에 가서 물론 거기 들어가면 뭐 더 좋은 퀄리티를 프롬프팅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도 충분하더라. 이게 실제 사진이 아니라 예. 이마젠이라는 생성형 AI,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이미지 생성형 AI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삼성 갤럭시 S24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려달라면 그려준다는 거예요. 갤럭시 핸드폰이. 스토리 쌤이 뭐 샀다고 얼마 막 사전 예약했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얼마나 과제를 퀄리티 있게 하시는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마젠 2 이게 이렇게 탑재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야, 씨, 무슨 PC 그냥 데스크탑 쓰면 되지 누가 뭐 힘들게 블랙베리 핸드폰 같이 그런 걸 써 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핸드폰을 쓰는 것처럼 이제 누구나 이 핸드폰 안에서 이런 작업들을 해내는 그런 음, 도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깜짝 놀랐다. 절대 반지를 꺼낸 삼성에서 링의 생태계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 키워드 뭐냐면 손목에서 손가락으로요. 손목에서 손가락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이 이제 지금 워치잖아요. 손목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링 형태로 나와. 이 안에 AI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런 뭐랄까 심박 센서라든가 건강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나의 그런 뭐 무려 멀티모달한 오감에 대한 정보들 다 인식을 하고 음성이라든가 이게 또 디지털 신분증으로서의 그런 기기 역할도 할 수도 있고 건강 피트니스 수면 정보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런 피부 접촉 감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와 애플이 또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손목에서 손가락으로 점점 더 콤팩트해지고 저 작은 안에 엄청난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성형 AI 또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구글도 AGI를 위한 진전,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지오 매트리라는 그런 이 프로그램 이제 AI를 공개했는데 이게 뭐냐면 수학의 기하학 문제와 수학적 정리를 증명하는 건데 그걸 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 아까 알파지오메트리라는 생성형 AI, 수학을 문제를 푸는 생성형 AI가 이런 문제를 실제 푼 거예요. 실제 푼 내용을 이제 캡처해 온 건데 이런 식의 이제 알파지오메트리라는 그런 생성형 AI가 이런 문제들까지 푸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형태 그러니까 이게 수학 올림피아드 있잖아요. 세계 천재들만 나온다는 진짜 고난이도의 그 수학 올림피아드의 대회에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브론즈입니다. 동메달 수준. 그러니까 30문제가 나오면 한 19문제를 맞춘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성형 AI는 한 10문제를 맞췄고 이게 이제 동메달을 따는 애가 세계 3등, 수학 천재 3등이 19문제를 맞추고요. 실버 메달 탄 애가 한 22문제를 맞추고 근데 골드 메달 탄 애는 한 26문제를 맞춘대요. 30문제 중에. 그래도 얘는 4개를 틀리는 거야. 어쨌든 골드 메달. 근데 지금 이제 알파지오메트리라는 게 이 천재들이 나오는 그 수학 대회에서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그 어떤 추론들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25문제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이런 것들이 학습을 하고 학습을 하면 만점 수준까지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기사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데이터가 아닌 합성 데이터로 학습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공식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해서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하학적 증명 사례를 자신이 스스로 AI 로봇이 합성한 자체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얘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도 AGI를 위한 진전이라는 거예요. 자, AI 다음 단계가 AGI라는 거예요. 근데 AGI에 대해서 이제 음, 조금 이따 설명되겠지만 왜 이 합성 데이터가 이게 이슈인가 이걸 잘 봐야 되냐 이런 건데 합성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요. 합성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넣는 실제 데이터를 모방해서 인간이 생성하지 않는 데이터인데 생성형 인공지능 AI, 생성형 AI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팅 알고리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생성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거 그런 거잖아. 여기에 우리가 물이 지금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이 물이 몇 시간 후면 이게 완전히 댐을 넘어설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의 양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방류해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정확도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공식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해서 했지만 이제 생성형 AI가 정확하게 이것들을 예측을 시킨다는 거죠. 지금 초당 얼마를 내보내. 그리고 지금 날씨 데이터랑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해서 지금 몇 시간 후에 구름이 어디로 이동해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수문을 닫아도 돼. 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그런 테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테크 그런 리뷰 그런 저널에서 합성 데이터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 사람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10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으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2030년이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의 90%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데이터만이 진짜 사람이 만들어낸 데이터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게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데이터인지 사람이 만들어낸 데이터인지 그런 것들을 굳이 구분을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헐루시네이션이라는 허위 정보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이게 올바른 정보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들을 읽고 이게 진짜 올바른 정보인지 아닌 정보인지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취사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시대는 더 내가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을 정립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기 능력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 가트너는 2030년까지 다양한 AI 모델들이 진짜 데이터보다 합성 데이터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30년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의 90%는 생성형 AI가 만든 데이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늘 강조해요. 이게 수능 파이냐,
그러니까 이 기술을 수능하고 내가 빨리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은, 배척파일 것인가? 이거 나의 포지셔닝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인지를 하고, 2030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보자. 자, 근데 저크버그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AGI 개발에 도전한다. 그래서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여기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우리는 다른 어떤 회사보다 더 큰 규모의 AGI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AI의 다음 단계가 AGI예요. AGI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AI보다 한 단계 더 똑똑해지는 AGI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올해 말까지 엔비디아의 H100 GPU를 34만 개 이상.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그런 34만 개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기사는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2020년 말까지 이 기사에 보면 마지막에 60만 개 달하는 칩을 비축하게 된다고 저크버거는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H100, 엔비디아의 최고의 성능 칩이 있어요. 이게 올해만 34만 개를 매입한대요. 그쵸? 근데 대당, 이게 이제 이 H100이란 게 대당 2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총 90억 달러. 하나로 12조 원 규모의, 어, 알았어. 미안. 아빠는 아빠는 빨간색. 어, 더? 어, 어, 그냥. 이거? 근데 저는 참 모르겠어요. 이걸 녹화 중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랄까, 강의를 하는 날, 저기 애기 엄마가 꼭 회식을 잡더라고요. 이게 무슨, 게 몰라. 근데 신기하게 잡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어나가며, 대당 2만 5천 달러, 총 90억 달러, 하나 12조 원 규모를 AGR 위해서 칩을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까지 총 60만 개 칩셋을 보유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메타가 업계 최고의 최대 규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 메타, 뭐 메타버스 하다가 뭐 메타라고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메타가 엄청나게 무섭게 그런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크 뉴스나 테크 그런 기사들을 보잖아요. 뭐 이게 주식 강의는 아니지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엔비디아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때 내가 거의 한 17달러, 20달러 이때 한 10개 정도를 사놨거든요. 근데 그때 더 사놨어야 될 걸. 지금 엄청 지금 올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요 빅테크에서 AI의 3파전이 있어요. 구글에서는 제미나이가 지금 출시가 됐고, 오픈의 챗GPT, 그러니까 MS에서도 뭐 챗GPT를 같이 하고 있고, 메타에서는 이제 라마라는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에서 발표한 게 인간의 어른의 수준의 90% 이상의 그런 똑똑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뭐 챗GPT 86.4%고, 조금 아직 메타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메타도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AGI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주크버거의 그런 AGI의 그 큰 그림, H100이라든가 60만 개 이상의 보유를 하고 업계 최대 규모로 준비하겠다를 모른다면, 아씨, 봐봐, 메타 안 되네. 68 언제 따라가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한 방에 뭐 9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AGI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도 5년 안에 AGI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집한 AGI를 구축해서 테슬라 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 그 AGI가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빌 게이츠 빠르면 10년 안에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슈퍼 AI, 그러니까 AGI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슈퍼 AI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3년 11월이었죠. 그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이제 그 잘리는 추출 사건이 있다. 다시 이제 복귀를 했지만 그런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픈 AI AGI 개발 첫 인정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MS에게
야, 우리 좀 자금이 필요해. AGI를 개발하려면, 아까 말했잖아. 칩셋을 사야 돼. 그러면 MS에 자금이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MS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뭐 4조 원짜리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사용권을 준 거고, 현금 지원은 일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MS한테, 야, 이제 현금 지원이 필요해. 우리 엔비디아에서 이걸 사야 돼.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우리는 생성형, 미쳤다. 생성형 어떡하냐. 생성형 AI라고 우리는 하면서 그걸 쫓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은 AGI를 바라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 트렌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AI에 대해서, 근데 심지어 AI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한 1년, 올해 연말, 2024년 12월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면서, 야, AI 해야 돼. 생성 AI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우리는 AGI에 대한 그런, 뭐, 도구, 툴, 아니면 AGI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조금 더 한 단계 격차를 더 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AGI가 무엇이냐? 그래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다양한 직업에서 인간과 동등한, 그러니까 AGI는 인간과 동등한 또는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을 보이는 인공지능을 AGI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어떤 그 제미나이가 발표됐을 때 사람 인간의 수준, 성인의 수준이 뭐 85%의 어떤 지식, 그러니까 뭐 수리, 뭐 과학, 역사, 뭐 여러 가지 한 20개 이상의 그 전체 기본 상식, 지식에 대한 테스트를 했을 때 뭐 인간의 성인의 평균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85점 정도, 85% 정도의 정답률을 보였던 건데 제미나이는 이제 90%를 해가지고 더 인간보다 높은 그런 수준을 자랑한다라고 했지만 오픈 AI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테스트했을 때 우리가 더 높다. 막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진정하게 아직까지 뭐 누가 AGI를 딱 선두하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AGI는 인간의 동등한 또는 인간의 능가하는 능력, 이제 능가하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AGI인 거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빌 게이츠가 이야기했죠.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올 거다. AGI를 넘어서 초인공지능인 ASI가 까지도 이제 우리가 발전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AI가 이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AI 단계. 이 계단에 보시죠. 빨간 그 화살표. AI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AGI고 그 다음이 ASI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에서 초인공지능. 이거는 그 사람이 뭐 범접할 수 없는 뭐 사람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ASI. 근데 ASI 다음에 또 뭔가를 누군가 또 개발을 하고 그런 개념들, 용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한데 인공지능의 AI인데 지금 이제 AI도 대단한데 AGI와 ASI에 대한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나갈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AI, AGI, ASI에 대한 개념들, 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 MS 창업자가 AI 에이전트 시대라고 이제 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AI는 당신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AI 에이전트가 과연 뭐냐? 자, 영화 허. 나는 영화 허를 봤다 1번. 아니다. 난 못 봤다 2번. 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생성형 AI로 강의를 할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영화 허를 뭐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은 뭐 요즘 15분 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한번 감각을 한번 익혀보라는 거예요. 자, 이 남자가 이 이제 AI에 있는 그런 인공지능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사랑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여기 이제 이게 카메라야, 카메라. 근데 얘한테 이제 카메라 시선을 보여주면서 넌 뭘 보니? 여기는 좋다. 여기는 사람이 많네. 뭐 날씨가 어때? 막 이렇게 하면서 얘랑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얘. 그쵸?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허를 왜 제가 가져왔냐? 음. 영어 허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강좌 이렇게 설명해. 영어 허를 보시면 여기서 카메라가 대화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던 영화예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딱 이거예요. 자, 기존의 기기와 생성형 AI가 탑재된 기기의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의 기기와 생성 AI 탑재된 기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막 진짜 팩트적인 사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여기에서 나의 한번 내가 어떤 이걸 설명한 강사라고 생각하고 뭔가에 딱 번뜩이는 뭔가의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화로 답을 준다. 좋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거 한번 던져봐. 상황을 인식한다. 그치? 상호작용. 좋습니다. 네. 할 수 있게 해주는. 네. 좋습니다. 지능, 감정적 상호작용,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정답이라는 건 말하면 다 정답인 거지만, 어? 이런 생각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또 틀릴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의 모든 정보를 아는 것, 자연스러운, 이거 비슷했는데,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기존의 기기들은 나만 바라봤단 말이야. 나를 향해 있었어. 실이 이거 해줘 하면은 뭐 이야기를 해. 나만 바라봐. 내가 안 부르면은 얘가 말을 안 해줘. 근데 생성 AI가 탑재된 기기들은 나와 같은 것을 보고 나와 같은 것을 듣고 나랑 함께 느끼는 기기. 아까 우리 링 봤죠, 링. 여기에서 이제 얘가 오감, 땀이 많이 나네요. 심박수가 뛰는데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떨지 마세요. 면접 들어가기 전이니까 심호흡을 해보시고 잠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비스처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통계청의 그 유튜브에서 내 오른쪽에 있는 걸 캡처를 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통계청에서 이런 이제 자료들을 보면, 자비스, 요즘 한국 물가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띄워준다라고 이제 이 통계청에서,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그 재밌는 영상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아까 허라는 영화를 봤을 때, 뭐야, 허는 여기 핸드폰 꽂고 다니는데, 와, 예전에 생성형 AI 막 그런 걸 예견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런 걸 하고 사랑에 빠지고, 야,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러는데, 진짜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누구나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사이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 나중에 쌤님들 강의할 때 그대로 써도 되나? 자, 기존의 기기는 나만 바라봤던 기기인데, 아, 지금의 생성에 탑재된 기기는 나와 같은 곳, 나와 같은 것을 듣고 같이 느끼는 그런 기기. 그래서 이게 아까 생성 AI의 그 MS의 창업자의 빌 게이츠 말했던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라는 게 이건 비서라는 거예요, 비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내 비서가 3명 있다라고 하면 여기 어떤 기획을 해주는 비서, 자금을 관리해주는 비서가 있으면 얘네가 알아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아, 지금 여기에 주가가 이러니까 이런 데 투자를 하십시오. 이런 데는 지금 현금을 모아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전문가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것처럼 똑같다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이제 명확한 차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봤을 때와 지금 생성형 AI에서 음성 챗 GPT를 통한 그런 것들이 어, 됐을 때 두 개의 차이점이 똑같이 음성을 인식하고 대화를 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AI 에이전트 시대, 이렇게 개인의 자비스, 이런 영화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현실화가. 음. 그때 현실화가 됐을 때 이제, 와, 이제 진짜 이런 시대가 큰일 났다. 이제 공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경쟁에서 뒤처진다. 물론 그때 공부를 해도 늦는 건 아니겠죠. 뒤처진다. 우리에 비해서 뒤처진다. 그래서 MSCU의 사티아 나델라도 AI 에이전트와 코파일럿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코파일럿, 아까 이제 코파일럿 부기장이라는 거잖아요. 파일럿은 코파일럿. 그래서 코파일럿이 시작 버튼을 대체할 거라는 거예요. 시작 버튼을. 왜?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MS에 들어가서 워드에 들어가서 뭔가를 키보드를 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실행해주고 시작이라든가 아니면 저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엑셀 함수를 넣는다든가 그래서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더 F2 키를 눌러서 서로 잘 연결되는지 이런 검증을 했는데 이제는 말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 버튼을 대체함으로써 음성으로서 모든 것들이 대화가 가능하고 전체 사용자의 경험을 바꿀 수 있고 윈도우에서 내 의도만 표현하며 코파일럿이 알아서 해당 앱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앱을 가져온다라는 거. 이거는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이 기조 연설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코파일럿은 배우고 질문하고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 사용자의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밖에 핸드폰이 없으면은 답답하잖아요. 배터리가 없으면 큰일 났어.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 나 핸드폰 배터리 없으니까 꺼져더라도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쵸? 핸드폰 배터리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사용자의 습관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 생성형 AI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침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성형 AI가 다양한 서비스의 혁신과 일하는 문화도 바꿀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음, 이런 거야. 아까도 제가 말했죠. 챗GPT, 박물관 챗GPT가 있어. 그럼 이거 하나 앱처럼 다운받는 거야. 그럼 여기에 다운로드가 받아 딱 여기 내 디바이스 기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비추면 그거 되는 거고. 여행용 챗GPT, 쇼핑용 챗GPT, 그렇죠? 요리, 레시피를 다 알고 있는 요리용 백종원 그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챗 GPT가 요리 GPT가 있는 거야. 챗봇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음식을 딱 촬영을 하면 어떤 거에서 뭘 넣어? 물이 끓고 있는데 물의 양이 좀 부족한가 더 넣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운동, 홈트 하는 것도 이제 운동. 그래서 스포티파이에서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오늘은 못 넣었는데 어저께인가 영상을 오늘 아침인가 출근하면서 영상을 보는데 스포티파이에 그 음악을 재생해 주는 건데 예전에는 내 플레이리스트에서 내가 어떤 곡들을 듣고 잘 장르를 듣고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음악에서 재생 구간에서 어떤 장르를 좋아했고 어떤 그런 날씨에는 어떤 음악을 듣고 이런 것들을 AI가 추천을 해줬는데 지금은 거기에 음성 인식 챗 GPT의 음성 인식 기능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야. 나 오늘 우울한데 이런 노래를 좀 틀어줘 하면은 거기에서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운동 그리고 나는 지금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비트가 빠른 뭐 음악을 뭐 재생해줘 하면은 음악도 재생해주면서 운동 프로그램들이 연결이 되면서 어떤 자세들을 교정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챗봇 아니면 AI 봇을 앱 다운로드처럼 다양한 기능별 특화된 AI 로봇을 비서로 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다보스 포럼이 2024년에 다보스 포럼이 있었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의 그런 의제가 있었어요. 뭐 분열된 세계에서 안보적인 거, 새로운 시대의 성장과 일자리에 대한 게 있었고요. 사회 경제를 통제로 한 AI,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일자리와 AI가 같은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측편에 보면 그걸 9개로 이제 나래비를 쫙 펼쳤을 때 세 번째, 글로벌 경제의 미래죠. 두 번째, 미래 AI 기술 개발 방향성. 4번, AI로 인한 전 세계 사회 경제적인 뭐 이런 것들. 6번, AI, 그쵸? 9번 AI. 그러니까 9개 중에 5가지가 AI라는 거예요. 그쵸? AI가 그만큼 이제 다보스 포럼의 그 주제로, 핵심 주제로 구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샘 알트만하고 그다음에 아까 빌 게이츠도 이날 기조연설자로 그다음에 토론의 참여자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샘 알트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AI가 선진국의 일자리의 60%. 이거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이야기한 거예요. AI가 선진국 일자리 60%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신의 일자리는 괜찮나?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샘 알트만은 AI로 인해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빌 게이츠는 AI로 인해서 새로운 많은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나이가 됐을 때 연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가 올해 40인데 내 아이가 20살이다. 너무 빨리 결혼한 거겠지만 어쨌든 20살이다. 라고 하면은 2044년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음, 종이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채팅창에도 한번 써주세요. 내 아이가 내 나이가 되는 해 연도 50, 2054, 2056, 2058, 2064, 네, 2059, 네, 좋습니다. 거의 20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러면 내가 2050년, 2060년 내 아이가 내 나이대가 됐을 때 어떤 직업이, 와, 이거는 뭐, 이 직업, 음, 뜰 것 같다. 어떤 직업이 뜰 것 같다. 이런 예상되는 직업을 한번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자 들어간 직업도 있지만 지난
1월 1주차에서 프랑스에서 법조에 대한 그런 AI들이 다 나오는 걸 보면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도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2050년, 60년에 사실은 AI 사냥꾼 있습니다. 지금도 AI 사냥꾼은 있긴 하지만 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3개월, 6개월, 1년 만에 이렇게 팍팍 바뀌는데 내 아이가 내 나이대가 됐을 때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이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모르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를 하고 우리 아이에게 뭐 알려주는 것까지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이런 그런 생성 AI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평소에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물론 뭐 이야기를 하면은 뭐 듣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엄마가 아는 만큼 우리가 보인다라서 엄마나 아빠가 아는 만큼 아이에게 또 그런 것들을 열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는 그런 내 나이가 되는 아니면 나보다 더 젊지만 20살, 30살이 되는 사회에서 막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나이 때 어떤 직업이 뜰지는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나중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오늘 그래서 잠시 썼지만 그 교육의 방향이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수단과 방법. 그러면 이제 챗GPT 생성 AI를 이게 교육적 수단으로 쓸 것인지 어떤 목적에 맞게 뭐 내용에 중심적으로 쓸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 수능 점수를 올리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고 이런 정답을 찾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 질문을 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로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의 시대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30년이 되면 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의 90%는 AI가 스스로 만들어낸 AI가 만들어낸 데이터일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과제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블록 포스팅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한 번쯤은 자기의 생각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이제 던져봐야 할 질문에 대해서. 네, 생성 AI가 재가공한 결과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그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거나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질문 던져요. 물론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역으로 말해서 이렇게 보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능력들이 중요할까에 대한 내용들로 한번 추가적인 생각을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 챗GPT는 이런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자책을 쓸 수 있어요. 하는데 챗GPT한테 전자책의 어떤 주제에서 기획서를 써줘. 목차를 알려줘. 이거는 AI가 제공한 결과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람이란.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 제가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에서도 알려드릴 거고 네, 챗 GPT를 이제 텍스트 기반 챗 GPT를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어떻게 전자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내 강의 뭐를 만드는 기획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도구의 그런 이용법이 아니라 활용법 추가 플러스 알파 활용법까지도 이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지금 결과물을 제공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제 과제는 아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한. 근데 사실은 제가 음, 작년에 그 재작년, 재작년에 22년에 제가 이제 저희 오프 모임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폴리메스형 인재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생성의 AI가 딱 되어서 뚜껑을 까보니까 진짜 이게 이제 필요한 세상이 온 거예요. 어떤 하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 메인 빨간색 내 메인 주제에다 해서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쵸? 이런 것들 다양한 툴들을 연결해서 이 내 것들을 더 떠받칠 수 있고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 AI 시대에서는 다양한 분야. 근데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직접 경험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성형 AI 툴을 다양하게 쓸 줄 알면 이 폴리메스형 인재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도 말했죠. 백문이 불여일용의 시대이다. 그래서 진짜 리뷰 우리 알맹이를 쓰자는 거예요. 진짜 리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후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주간 브리핑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최근 트렌드 이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02가 되겠죠. 2편, 2부, 뭐 이런 식으로 3부, 4부, 5부, 뭐 72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72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을 해서 그거는 쭉 쌓아 나가시고 여기 아까 내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거. 이거를 뭐 해주.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이제 생산 인구의 가능이 이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키는 것만 수행하는 수동적 자세가 아닌 기획하고 질문하고 배우려는 자세, 길게 그리고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썼지만 빠른 실행력이 필요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빠른 실행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욕과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의욕과 호기심이 없으면 이거 한다고 크게 달라지겠어? 이런 것들이. 음. 그래서 네. 이제 AI 부트캠프 필수 미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검색할 때 AI 브랜딩 연구소라고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네 나머지 못 달아드린 쌤한테 달아드릴 거고 AI 브랜딩 연구소 이 키워드 이게 사실은 여기 썼지만 우리가 주 2회여 이제 2회여야 되겠죠? 이 테크 트렌드 하나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 올려드리는 내용을 내가 실제 경험을 해서 하는 거 하나. 그렇죠? 뭐 물론 나는 진짜 시간이 안 된다. 둘이 묶어서 하셔도 좋고. 어쨌든 두 개를 같이 따로따로 좀 가면 좋겠다. 그래서 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어떤 링크도 다 이제 다 잘 달아주셨는데 좋은데 이런 거 이제 어떤 제 이제 폴더에 가면 이거 이제 제가 이제 강의 후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생성형 AI 이 강의 반영 지금 오늘 이제 한 개 올라왔는데 이제 계속 올라갈 건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한 개 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게 테크 트렌드에서만 올리시고 나머지 거 있잖아요. 그 생성형 AI를 가지고 내 컨텐츠에 적용하는 그거에는 필수 키워드 넣을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각자 내 키워드 넣으면 돼요. 이 필수 미션은 한 개. 그다음에 어 아니야 너 정해야 돼. 필수 미션은 한 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랄까요? 이 두 번째 미션은 자율적이긴 하지만 이 이제 필수 키워드는 넣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내 컨텐츠에 그 생성 AI 도구를 활용해서 더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편하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녹화를 종료하고 네,